아시다시피 아토피 피부염은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쉽게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다가 잘 낫지 않거나 본인의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치료를 좀 포기하고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양제 섭취만으로 건강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.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아토피 관리를 위해서 섭취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,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섭취하시는 유산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은 아토피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실 때 한 번에 하나씩 시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몸에 좋다는 거, 아토피에 좋다는 영양제를 한 번에 여러 가지 섭취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당연히 아토피 때문에 가려운 그 고통이라든지 스트레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낫고 싶어서 아토피에 좋다는 거는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신 거는 굉장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저도 한때 아토피 때문에 거의 날밤을 계속 새울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뭘 해서라도 이제 아토피가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거는 꼭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으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한꺼번에 여러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했을 때는 그 중에 나랑 안 맞는 게 있을 때 이게 어떤 것 때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한 번에 여러 개를 섭취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섭취를 시작하실 때에는 한 번에 하나씩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로는 유산균 섭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아무래도 아토피 피부염이 장이 좋지 않아서 생긴다 라는 인식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장누수증후군, 리키거 신드롬이라고도 하죠. 여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장누수증후군이 여러 면역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유산균을 함께 복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. 유산균을 섭취하면서 내가 평소에 장이 좋지 않았었는데 그 증상도 해결이 되고 아토피로 인해 가려웠던 부분도 좀 줄어들었다 라고 하시면 굉장히 다행이지만 반대로 오히려 유산균을 섭취했는데 장도 더 안 좋아지고 아토피도 더 악화되었다, 어쩔 수 없이 중단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. 특히나 제일 안타까웠던 경우는 면역력에 정말 좋은 유산균이라고 해서 정말 비싼 김치 유산균 이런 것처럼 굉장히 비싼 유산균이라고 해서 아토피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복용을 했는데 오히려 증상이 더 막 악화되었다 라고 하셨던 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다 막 안타깝더라고요. 만약에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아토피 증상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셨던 분들은 평상시의 식습관도 유산균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주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유산균 섭취에도 전혀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됐던 분들은 내가 유산균을 섭취하지 못해서 아토피가 생긴 게 아니네 라는 부분을 반드시 빨리 인지를 하시고 어떤 원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졌을까를 좀 더 고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제 경우를 좀 더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저도 그렇게 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장이 나빠서 장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토피가 생겼다는 사실 아니기는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장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차가운 거를 많이 먹거나 좀 자극적인 거를 먹거나 좀만 매운 거를 먹어도 금방 배탈이 나고 설사한다는 점입니다. 하지만 제가 장 건강이 좋을 때에도 아토피는 사라지지 않았고 특히나 장 건강이 나빴을 때는 시험기간 이런 때였는데요. 제가 어느 정도로 장이 안 좋았냐면 시험기간에는 거의 하루에 10번씩 설사를 했어요. 그 정도로 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기간이라고 해서 꼭 아토피가 나빠지는 건 아니었거든요. 그러면은 저는 장이 안 좋은 건 분명히 맞지만 장이 안 좋아서 아토피가 생긴 거는 아니다. 이 부분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을 섭취한다고 해서 당연히 도움이 특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. 이와 비슷하게
예를 들어 소화가 위에서 잘 되지 않는 증상이 아토피에 영향을 준다든지 아니면 자도 졸리고 피곤한 게 아토피에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유산균 섭취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시도해 보시되 한 번에 하나씩 시도해 보시고 만약에 유산균을 섭취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꼭 다른 원인이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칠 만한 게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해 드리자면 유산균은 이제 유산균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식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유산균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잘 먹고 유산균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품들, 프리바이오틱스가 있는 식품들은 대체로 야채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식을 하셔라까지는 아니지만 고기나 이런 것들을 좀 평소에 많이 드셨다거나 한다면은 조금 줄이시고 야채를 좀 충분히 드시고 편식을 하셨던 분들도 야채를 좀 충분히 골고루 드시는 방향으로 식습관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아토피와 영양제 섭취, 그 중에서도 유산균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. 아토피 때문에 유산균 섭취가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고민하셨던 분들 또는 유산균 복용하면서 오히려 아토피가 심해졌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